제2부 13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147만 1199 무사의 시대를 연 정치가. 프롤로그. 영웅인가 냉철한 정치가인가. 안녕하십니까? 세계 도시 역사 기행. 지난 시간에는 가마쿠라가 어떻게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의 중심지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선 한 사람,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147만 1199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요리토모를 일본 최초의 쇼군 또는 사무라이 정권의 창시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은 그를 단순한 뛰어난 장군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 영웅이라기보다 제도를 설계한 정치가였으며 일본 중세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흥미롭게도 요리토모는 뛰어난 검객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도 아니었고 전장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겐페이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 대부분은 이복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 1159만 1189와 사촌 미나모토노 요시나카 1154만 1184 같은 무장들이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역사는 왜 요리토모를 무사의 시대를 연 인물로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전쟁을 이기는 능력과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 패자의 아들로 태어나다. 요리토모는 1147년 무사 명문인 미나모토 씨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 1123만 1160이었습니다. 당시 미나모토 씨는 다이라 씨와 함께 일본 최대의 무사 가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리토모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159년 헤이지의 난에서 부친이 패하면서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13살의 요리토모 역시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라노 기요모리 1118만 1181는 어린 그를 죽이지 않고 이즈국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자비로운 결정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훗날 다이라 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결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2. 유배 생활 20년이 만든 정치 감각. 요리토모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지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기를 실패한 청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많은 역사학자는 오히려 이 시기가 그의 정치적 자질을 형성한 결정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합니다. 교토에서 성장한 귀족과 달리 요리토모는 지방 무사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장원을 둘러싼 분쟁, 무사들의 이해관계, 지방 호족들의 연합과 경쟁, 그리고 중앙 귀족 정치의 한계를 몸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사료들은 요리토모를 신중하고 과묵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 오랫동안 상황을 관찰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화려한 영웅상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장기간 정권을 구축하는 데에는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3. 호조 씨와의 만남. 요리토모가 유배지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호조 씨와의 인연이었습니다. 이지의 유력 호족이었던 호조 도키마사 1138만 1215는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요리토모는 그의 딸 호조 마사코 1157만 1225와 혼인합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간토 지방의 유력 무사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동맹이었습니다. 후일 마사코는 아마 쇼군이라 불릴 만큼 막부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호조 가문은 요리토모 사후에도 막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집권 가문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이 혼인은 일본 중세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4. 1180년 거병. 1180년 고시라카와 법황 1127만 1192의 황자 모치히토 왕 1151만 1182 전국의 미나모토 씨에게 다이라시 토벌을 호소합니다. 이 소식은 요리토모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지에서 거병을 선언했습니다. 초기의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첫 전투인 이시바시야마 전투에서는 패배했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바다를 건너 보소반도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때 요리토모가 전사했다면 일본의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싸우기보다 병력을 재정비하고 동맹을 넓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5.
무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다. 요리토모는 뛰어난 전술가라기보다 뛰어난 조직가였습니다. 그는 간토 각지의 무사들에게 단순히 전투를 함께하자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들의 토지와 권리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은 당시 무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토지와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리토모는 공적을 세운 무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고 이를 가능한 한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수많은 무사들이 그의 편에 서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를 주종제의 제도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의 충성이 아니라 계약과 보상을 바탕으로 한 정치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6. 왜 간토의 무사들은 요리토모를 선택했는가? 당시 간토 지방에는 독립적인 무사 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요리토모를 중심으로 결집했습니다. 첫째, 그는 미나모토시라는 명문 가문의 적통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보다 간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그는 승리 후에도 무사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즉, 요리토모는 단순히 함께 싸우자가 아니라 전쟁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한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다른 무장들과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7. 요시스네 1159만 1189와 요리토모. 영웅과 정치가 두 형제의 엇갈린 운명. 겐페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유명한 인물은 사실 요리토모보다 그의 이복 동생 미나모토노 요시스네 1159만 1189입니다. 요시스네는 일본 역사상 최고의 명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1184년 이치노탄이 전투에서는 험준한 절벽을 기습적으로 돌파해 다이라군을 무너뜨렸고 1185년 야시마 전투에서는 기동력을 앞세워 적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단노우라 해전에서는 다이라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며 전쟁을 끝냈습니다. 후대의 문학과 연극, 가부키, 노, 그리고 현대의 영화와 드라마까지도 요시스네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에서 뛰어난 장수였다는 사실과 국가를 운영할 정치가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8. 형제는 왜 적이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요리토모가 권력욕 때문에 동생을 제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요시스네는 교토에서 고시라카와 법황 1127만 1192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 행동은 요리토모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리토모는 무사들의 인사와 포상을 모두 가마쿠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스네가 교토 조정과 직접 연결된다면 무사들은 앞으로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까요? 가마쿠라인가 아니면 교토인가? 이는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를 개인 감정보다는 이중 권력 구조가 낳은 필연적 충돌로 해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9. 요시스네 최후의 진실. 요시스네는 결국 조정과 가마쿠라 양쪽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북쪽 오슈로 도망쳐 후지와라노 히데이라 1122만 1187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데이라가 세상을 떠난 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후계자인 후지와라노 야스히라 1155? 1189는 막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고 1189년 요시스네는 고로모가와 노다테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전설을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시스네는 죽지 않고 북방으로 탈출했다는 설, 더 나아가 훗날 몽골의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비극적인 영웅을 기억하려는 민중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문화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10. 냉혹했던 요리토모의 정치. 요리토모는 동생뿐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에게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지나치게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아직 안정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지방마다 독립적인 무사 세력이 존재했고 귀족 사회와 무사 사회가 공존했으며 언제든 새로운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요리토모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다 정권의 안정을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공이 큰 인물이라도 막부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에서는 이를 잔혹성으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 집중의 한 형태로 해석합니다. 11. 문관 조직을 세우다. 요리토모의 가장 뛰어난 점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군사 조직만 강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만도코로입니다. 이곳은 막부의 재정과 일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사무라이 도코로는 무사들을 관리했고 온추조는 재판과 법률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이 세 기관은 이후 가마쿠라 막부 행정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조직이 귀족사회의 제도를 참고하면서도 무사사회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요리토모는 기존 제도를 모두 부정한 혁명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은 바꾸는 실용주의 정치가였습니다. 12. 일본 최초의 무사법치국가. 가마쿠라 막부는 흔히 군사정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과 문서 행정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토지 분쟁, 상속, 주종관계, 포상, 징계까지 모두 문서로 기록했습니다. 후일 1232년 호조 야스토키 1183만 1242가 제정한 고세이바이 시키모쿠 역시 이러한 전통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가마쿠라 막부는 단순히 칼의 힘으로 운영된 국가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무사사회를 통합하려 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 점은 현대 역사학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13. 요리토모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요리토모는 1199년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아즈마카가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낙마사고, 질병, 뇌혈관 질환 등 여러 학설이 제기되지만 확실한 결론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죽은 뒤에도 자신이 만든 제도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지도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사라진 뒤에도 국가가 유지되는 체제를 만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리토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점이 아니라 자신이 없어도 작동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14. 요리토모의 죽음. 한 사람은 떠났지만 국가는 남았다. 1199년 1월 13일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147만 1199는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즈마카가미는 그의 사망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도 시대 이후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말에서 떨어진 낙마 사고입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에서는 이에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낙마설은 후대 문헌에서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졸중이나 다른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정확한 사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음보다 그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망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리토모가 만든 제도와 행정 조직은 계속 작동했고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유산이었습니다. 15. 예상보다 빨리 무너진 미나모토 가문. 아이러니하게도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가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남 미나모토노 요리히에 1182만 1204가 2대 쇼군이 되었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했고 유력 무사들과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그 사이 요리토모의 장인인 호조도키마사 1138만 1215와 그의 딸 호조 마사코 1157만 1225가 점차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요리히에는 실각한 뒤 이즈로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살됩니다. 이어 3대 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 1192만 1219가 즉위했지만 그는 정치보다는 와카와 궁정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219년 사네토모는 조카 구교 1200만 1219에게 스루가오카 하치만궁의 돌계단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요리토모의 직계 혈통은 단절되었습니다. 막부는 남았지만 막부를 세운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16. 호조 마사코 1157만 1225 아마 쇼군이라 불린 여성. 요리토모가 세상을 떠난 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내 호조 마사코였습니다. 요리토모 사후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지만 정계에서는 오히려 더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 쇼군이라 불렀습니다. 이 별칭은 단순히 종교인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쇼군에 버금가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특히 1221년 조큐의 난에서 그녀의 역할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후토바 상황 1180만 1239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많은 무사들이 천황과 쇼군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습니다. 이때 마사코는 가마쿠라의 무사들을 모아 연설을 했다고 아즈마카가미는 기록합니다. 그녀는 요리토모 공의 은혜를 잊었는가라며 막부를 위해 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연설의 정확한 내용은 후대 편찬 과정에서 다듬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무사들의 결속을 이끌어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7. 요리토모는 영웅이었는가?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요리토모를 건국의 영웅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요시스네는 비극적인 영웅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역사학은 조금 더 차분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요리토모는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쟁자를 제거했고 동생과도 화해하지 못했으며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냉혹한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평화를 유지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사람 위에 존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연구자는 요리토모를 영웅이라기보다 국가 설계자 스테이트 빌더로 평가합니다. 18. 가마쿠라를 걸으면 만나는 요리토모의 흔적. 오늘날 가마쿠라를 방문하면 요리토모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스루가오카 하치만궁입니다. 현재의 신사는 1180년 요리토모가 가마쿠라에 입성한 뒤 중심 신사로 정비한 곳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막부의 정신적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단카즈라라 불리는 참배길은 마사코의 순산을 기원하며 조성되었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가마쿠라 시내의 여러 절과 사찰, 그리고 옛 막부터는 오늘날에도 당시 도시 구조를 짐작하게 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때문에 가마쿠라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본 중세 정치가 시작된 현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 제2부를 마치며 오늘 우리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본 중세의 출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모으는 능력, 제도를 만드는 능력, 그리고 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무사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토모가 일본사에서 차지하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막부를 세운 가문은 사라졌는데 막부는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답은 요리토모의 처가였던 호조씨에게 있습니다. 다음 제3부에서는 호조씨의 집권 정치와 가마쿠라 막부의 권력 구조, 그리고 일본 중세 정치가 어떻게 더욱 정교한 체제로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